So what's up guys?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지식입니다. 2020년은 역사상 큰 변화와 영향을 끼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였고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 시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집중을 받는 그것,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Coronavirus Disease 2019, 일명 COVID-19입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이 바이러스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 850만 명의 확진자와 4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치사율 같은 경우에는 약 5.3%로 측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중국에서만 진행이 되다가 유럽, 우리나라, 미국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체 어떤 바이러스고 왜 이 질병이 이렇게 퍼지는지, 그리고 치료는 왜 또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예방, 대처의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과학적인 연구와 논문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알아보러 가실까요? 인트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COVID-19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다른 유기체를 숙주로 삼아 영양분을 통해 자신을 복제시키는 존재로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하기 불명확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생물과 무생물은 성장과 발육을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나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박테리아, 즉 세균이 있는데, 세균의 경우는 세포벽, 세포막, 그리고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핵, 단백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스로 성장과 발육을 하고 세포 분열을 통해 자신의 개체수를 증식시킵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핵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스스로 증식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른 세포를 숙주로 삼아 그 세포의 영양분을 통해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혼자 생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물이냐 무생물이냐로 나누는데, 바이러스의 경우는 혼자서는 불가능해 무생물 쪽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숙주를 이용해 그 수를 확 증식시키는 것이 바이러스의 생존 과정이며, 숙주를 찾지 못한 바이러스는 사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의 경우 세포막에 영향을 주는 항생제를 복용 시 세균성 질병은 쉽게 치료가 되나,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독성을 약화시킨 병원체인 백신을 이용해 특정 질병의 면역 체계를 높이는 방식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바이러스는 돌기 단백질이 있어 이 단백질이 세포 표면에 수용체와 결합을 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복사해 자신을 증식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분자생물학부 교수인 제이슨 S. 맥라렌과 그 연구진은 극저온 전자현미경인 크라이오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를 통해 돌기 단백질을 분석하였습니다. COVID-19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사스보다 인간 세포에 훨씬 잘 달라붙는 형태를 갖는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하였습니다. 국제학술지인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에서는 중국의 지안루 교수와 그의 연구진들은 COVID-19은 박쥐에서부터 근간으로 하는 RATG13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S타입과 L타입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총 103가지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30%를 차지하는 S타입은 바이러스가 동물을 거쳐서 사람에게 넘어온 경우를 말하며 70%를 차지하는 L타입은 추후에 변형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원숭이와 침팬지와 같은 다른 영장류와 인간 세포를 비교했을 때 인간 세포에서 훨씬 많은 변이를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 초창기에 에이즈인 HIV 염기 서열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다는 연구도 있었고, 근원지인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조작되어진 바이러스가 유출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었으나, 국제학술지인 Nature Medicine에 출간된 The Proximal Origin of SARS-CoV-2 에서는 실험실에서 조작된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튤레인 대학의 로버트 F. 게리 교수와 그의 연구진은 연구 결과로 어느 정도 그 의문을 사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연구진들과
의료진들이 코비드-19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실시간으로 코비드-19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실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삼갑니다. 둘째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사용합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인 JAMA에서는 2020년 3월 26일에 MIT 출신의 리디아 브리버 박사는 기침에 의해 비말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보여주며 기침 한 번에 10에서 30m/s의 속도로 7에서 8m까지 퍼져난다고 밝혔습니다. 기침을 통한 비말 확산이 치명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셋째는 다녀오고 나서는 손을 꼭 씻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지질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면 활성 효과를 가진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은 바이러스의 활성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비드-19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서서히 코로나에 대한 종결을 선언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수도권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정말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는 가급적 피하시고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다녀와서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합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도 쉽고 백신이 나오는 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자신의 건강뿐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문들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알차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는 지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See you guys.